캐나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2척, 60조 원, 28일. 이 세 개의 숫자가 한 국가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장 해안선을 보유한 캐나다. 북극 항로가 개방되자 수십 년간 평화롭던 이 거대한 바다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극해를 장악했고 중국 함대는 태평양을 넘어 영해 200캐리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의 해양 전력은 무력했습니다. 억제력은 존재하지 않았죠. 60조 원 규모의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여기 낄 자격이나 되느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초강대국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동안 끝까지 서 있던 나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2025년 전 세계의 조롱을 침묵으로 바꿔버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단 한 척의 배로도 바뀝니다. 32년간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신호를 놓쳤죠. 북극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메이슨 드락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해양전략국 고위 고문이죠. 32년간 북극과 태평양을 누볐습니다. 400회 이상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북극의 강철이라 불렸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무력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정찰 시스템이 일시 마비됐죠. 단 하나의 미확인 신호가 12초간 탐지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어디로 빠졌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제실 근무자가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신호 소실. 추적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북극 전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눈을 감은 겁니까? 12초. 고작 12초였지만 전쟁에선 충분한 시간입니다. 적은 그 시간 안에 우리 심장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작전본부가 소집됐습니다. 북극, 태평양, 대서양 감시체계를 모두 재점검했죠. 북미 공동방위 시스템도 기동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지만 우리는 눈먼 상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드락스, 지금 당장 본부로 오십시오.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참모진들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급했지만 아무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침입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 전체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시험에서 낙제했죠.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입이라면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우리 능력을 측정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하지만 회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동맹 조율이 우선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표를 계산하고 눈치를 보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방산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신형 시스템 도입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동맹국들과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3년이면 적은 이미 우리 앞마당에 있을 겁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끝단에 작게 적힌 문구였죠. AIP 기반 28일 자항 가능 잠수체계 K 프로젝트.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28일.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죠. 현존하는 어떤 잠수함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독일제가 최대 14일이었습니다. 프랑스제가 17일이었죠. 그런데 28일이라니.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누가 이걸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반도체 잘 만든다는 정도. 하지만 28일이라는 숫자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비웃었습니다. 과장된 마케팅일 겁니다. 아시잖습니까? 그쪽 스타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그 보고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로. 숫자가 아니라 증명으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체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웃고 넘기면 됩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조선산업, 방산수출, 잠수함 기술.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죠. 모든 정보가 멈춘 그 순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북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28일.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극 해역 내 신호는 여전히 미추적 상태였죠. 공식 입장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초조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죠. 신호 재출현 없음. 추가 탐지 실패. 대응 방안 검토 중. 검토 중. 그 단어가 일주일째 반복됐습니다. 작전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방산청은 비용을 따졌습니다. 외교부는 동맹을 거론했습니다. 방산청 국장이 말했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은 비용 대비 비효율적입니다. 기존 동맹 체계 확대가 우선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기술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해류보다 느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요란했습니다. 28일.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채널은 느립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기술 검토 자료를 비공식으로 입수했습니다. K 프로젝트. 한국의 그 시스템 말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죠. 설계도, 배선도, 열압력 모델링, 실측 데이터.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28일 자항. 실측치였습니다. 소음 수치.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산소 공급 시스템. 안정적이었습니다. 압력 제어. 완벽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연료 소비율, 배터리 용량, 승조원 생존 조건.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28일. 가능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죠.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해냈습니까? 보고서 말미에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사 및 검증 요청 시 언제든 응할 준비 완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실사에 응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업체들은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도망갔습니다. 실전 테스트는 거절했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보여주겠다는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자는 드뭅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문서명을 입력했습니다. AIP 기반 극지 잠수체계 실물 실사 및 검증 요청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죠.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간결하게, 명확하게. K 프로젝트 실사 요청. 극지 환경 실측 테스트 포함. 30일 이내 일정 조율 요망. 다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부는 반발할 겁니다. 동맹국들은 압박할 거죠. 방산업계는 항의할 겁니다. 하지만 북극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메이슨 드락스. 펜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오후에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었습니다. 요청 수락. 2주 내 기술팀 파견 가능. 실사 일정 협의 요청. 2주. 30일도 아니고 2주였습니다. 저는 회신을 다시 읽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전국장에게 연결했죠. 준비하십시오. 한국팀이 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낸다면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북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28일. 그 숫자가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였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7명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메이슨 드락스 고문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3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브리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설계도면, 실제 모델 영상, 테스트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청중은 캐나다 정부 고위 참모진이었습니다. 해군 장교들, 방산청 관계자들,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 있었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반신반의였죠. 한국 기술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AIP 기반 잠수 시스템입니다. 28일 자항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연료 효율, 배터리 용량, 소음 수치, 압력 제어 시스템.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메모를 했죠. 옆에 앉은 참모가 속삭였습니다. 저 수치들이 진짜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었죠.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모듈 구조, 연료전지 설계, 소음 차단 기술. 모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감춰진 게 없었습니다. 정면 승부였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28일 지속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술팀 대표가 답했습니다. 실측 데이터입니다. 작년 11월 실제 해역에서 29일간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 연료 소비율, 산소 농도, 승조원 생체 신호.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9일. 28일도 아니고 29일이었습니다. 여유분까지 확보한 겁니까?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소음 수치는 어떤 환경에서 검증했습니까? 수심 300m, 해류 초속 2m 조건입니다. 측정 결과 95데시벨 이하였습니다. 95데시벨. 기준치가 100데시벨이었습니다. 충분히 아래였죠. 방산청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제 극지 환경에선 변수가 많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요청하신 겁니다. 저희는 증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짜 보여주러 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죠. 복도에서 외신 기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또 아시아식 과장 아닙니까? 옆에 기자가 거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죠. 하지만 실전은 다르니까요.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토콜 문서였죠. 두께가 3cm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걸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압력 이상 시 조치, 화재 발생 시 절차, 승조원 응급 처치. 모든 게 세밀했습니다.
이건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매뉴얼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땠습니까? 프랑스 업체는 프레젠테이션만 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견적서만 보냈죠. 실전 테스트 요청엔 모두 회피했습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건 협의가 먼저입니다. 변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죠.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전국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아크스테이션으로 이동 준비하십시오. 언제입니까? 일주일 내로. 확신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지켜봐야 합니다. 직접. 눈 덮인 바다 위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크스테이션. 북극 해역 실험 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실측 테스트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실사 참관 결정. 현장 검증 직접 수행.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순간이었죠. 만약 저들이 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럼 다시 원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쳤죠. 북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그 아래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28일. 그 숫자가 이제 시험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아크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수송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기술팀 7명, 캐나다 해군 장교 5명, 그리고 저. 모두 13명이었죠. 창밖으로 북극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얼음과 어둠이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처음 와봅니다. 북극.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3년간. 3년. 그들은 3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린 그 사실조차 몰랐죠.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영하 25도였죠. 아크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세워진 임시 기지였습니다. 컨테이너 6개가 연결돼 있었죠. 기술팀이 내렸습니다.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었죠.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니터 6대, 통신 장비, 계측 시스템. 한국 기술팀 대표가 말했습니다. 설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구동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메모를 했죠. 압력계 설치, 산소 농도 센서 연결, 온도 습도 시스템 점검.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본 설치가 끝났죠. 기술팀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1차 점검 완료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녹색 신호들이 켜져 있었죠. 2차 점검은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3시였습니다. 14시간 후죠.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점검했죠. 케이블 하나하나, 센서 하나하나.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은 진지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북극의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죠.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보였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정직하시네요. 군인은 믿음이 아니라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2차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내부 인터페이스 점검, 응급 모드 기능 확인, 수밀성 테스트. 하나씩 진행됐죠. 저는 장갑을 끼고 장비 패널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압력 테스트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기압, 2기압, 3기압. 모니터의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다음은 산소 농도 테스트였습니다. 산소 농도 21% 유지. 이산화탄소 농도 0.3%. 정상 범위입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긴장됐죠. 오전 9시였습니다. 최종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기술팀 대표가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잠수 가능합니다. 캐나다 해군 함장이 물었습니다. 승조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조종수, 기관사, 관측원. 비상 탈출 장치는 3개 구역에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통신 두절 시 프로토콜은 수동 부상 시스템이 자동 작동합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술팀 대표가 답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AIP 모드로 전환할 때입니다. 그 3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하지만 0은 아닙니다. 정직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얼음 바다가 보였죠.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1시간 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흩어졌죠. 저는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의 얼음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죠. 하지만 그 아래엔 바다가 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 내일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28일. 그 숫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멀쩡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바다는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6시였습니다. 잠수함이 얼음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체였죠. 길이는 40m 정도였습니다. 승조원 3명이 탑승했습니다. 조종수, 기관사, 관측원.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6대가 켜져 있었죠. 각각 압력, 온도, 산소 농도, 소음, 위치, 생체 신호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기술팀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조종수 준비 완료. 기관사 준비 완료. 관측원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디젤 엔진 시동.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죠. 엔진 정상. 출항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얼음 사이로 빠져나갔죠. 모니터 속 위치가 변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심 50m 도달. 계속 하강합니다. 수심 100m. 수심 200m.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압력도 올라갔죠. 수심 300m 도달. 정지합니다. 잠수함이 멈췄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AIP 모드로 전환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디젤 엔진 정지합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AIP 모드 전환.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죠. 전환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소 농도 21%. 정상입니다. 압력은 3기압. 안정적입니다. 소음 수치는 93dB. 기준치 이하입니다. 모든 게 녹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4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압력 이상 감지.
모니터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3구역 압력 급변동. 원인 확인 중입니다. 수치는 3.2 기압에서 3.7 기압으로 급등.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수밀성 점검 중입니다. 누수 의심 구역 차단합니다. 관제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죠. 기술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조 시스템을 확인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황은? 조종수가 답했습니다. 누수는 없습니다. 센서 오류로 보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유관 점검 완료했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말했습니다. 센서 재보정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재보정 완료. 압력 수치 정상으로 복귀. 모니터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죠. 옆에 해군 함장이 말했습니다. 센서 오류였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작은 오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말했습니다. 모든 센서 정밀 점검 시작합니다. 시간은 30분 소요됩니다. 진행하십시오.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센서가 정상이었죠.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잠수함에 물었습니다. 내부 상태는? 조종수가 답했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산소 농도, 압력, 온도, 소음. 모두 녹색이었죠. 승조원 생체 신호도 정상이었습니다. 심박수, 체온, 혈압.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2시간. 반나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8일은 672시간입니다. 아직 660시간이 남았죠. 하지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기술팀 대표를 봤습니다. 첫날 평가는? 그가 답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센서 오류 외엔 없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지켜보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됐죠. 저는 숙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북극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죠. 하지만 그 아래 300m 깊이에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우린 반쯤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지켜봐야 합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었죠. 산소, 압력, 온도.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시험합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력 이상.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숫자가 흔들렸죠. 무슨 일입니까?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배터리 출력 저하. 원인 불명입니다. 수치는 정상의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부 상황은? 조종수가 답했습니다. 절전 모드로 전환 중입니다. 비필수 시스템 차단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산청 국장이 들어왔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전력 이상입니다. 대응 중입니다. 대응이요? 지금 300m 깊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과장된 기술이라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부상 명령 내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조 배터리로 전환했죠. 전력 분배 시스템을 재조정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연결 완료. 전력 90%까지 복구. 시스템 재가동 중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전력 정상 복귀. 모든 시스템 안정.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오후 2시였습니다. 또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구역입니다. 모니터에 빨간 표시가 떴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아닙니다. 센서 오작동입니다. 확인 중입니다. 소화 시스템 대기 상태. 관제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침착하십시오. 프로토콜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관 확인하십시오. 확인 중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1분이었죠. 화재 없습니다. 센서 오작동 확인. 해당 구역 차단합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 완료.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함장이 말했습니다. 연속으로 오작동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너무 우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전체 시스템 정밀 점검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으십시오. 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술팀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원인 찾았습니다. 뭡니까? 극지 환경의 전자기 간섭입니다. 센서들이 영향받았습니다. 해결 가능합니까? 필터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오작동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잠수함에 말했습니다. 상태는? 조종수가 답했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혼자 관제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깜빡이는 숫자들이었죠. 오늘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넘겼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겼습니다. 기술팀과 승조원이 함께.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한국팀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밤이었죠. 그 아래 300m에서 잠수함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사흘째. 2번의 위기. 모두 극복. 시스템 안정.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증명은 계속되고 있다.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여전히 수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비교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잠수함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하기로 했죠. 수심 300m, 동일 시간, 동일 임무. 관제실에 참관단이 모였습니다. 각국 무관들, 언론, 방산 관계자들. 총 40여 명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독일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유럽 표준이 곧 세계 표준입니다. 한국 팀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죠. 오전 8시 동시 출항이 시작됐습니다. 세 척의 잠수함이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3개로 나뉘었습니다. 각각 한국, 프랑스, 독일. 저는 새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죠. 40시간째였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어 시스템 오류 발생. 부상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42시간 만이었죠. 56시간째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승조원 피로도 한계. 배터리 과부하 발생. 시험 중단 요청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부상했습니다. 이제 한국 잠수함만 남았습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65시간이 지났습니다. 70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계속 수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죠.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7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태 보고하십시오. 조종수가 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산소는 21%. 안정적입니다. 압력은 3기압. 변동 없습니다. 승조원 상태는 피로도 정상 범위입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은 이틀을 못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일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탈했습니까? 격정이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관제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철학의 승리입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프랑스 대표가 자리를 떴습니다. 독일 대표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녹색 신호들, 안정적인 그래프들, 흔들림 없는 숫자들. 3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스크린에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프랑스 42시간, 독일 56시간, 한국 72시간 이상. 장관이 물었습니다. 평가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 체계가 완벽하게 목표를 충족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동맹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반발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위해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해 무기를 고릅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 말입니다. 차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이 보였죠. 북극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곳 300m 아래에서 한국 잠수함은 아직도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겁니다. 우린 선택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이 아니라 증명을.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7일 전에 적었던 거였죠. 28일.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체계 채택 결정. 브리핑룸이 꽉 찼습니다. 기자들, 무관들, 방산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죠.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72시간 완주, 무결점 성능 지수.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옆에 섰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신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다가갔습니다. 반발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단지 자동차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답했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언론 충격적 결정, 독일 언론 동맹 균열 우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한국기술재평가 필요 폴란드 공동개발 관심 호주 실사 검토 중. 방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협력. 회의실에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설계 기술 일부 이전, 운용 교육 프로그램, 유지보수 협력 체계.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독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파트너십.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32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수백 번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늘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강함은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본 그 문구를 다시 썼습니다. AIP 기반 28일 자항 가능. 그때는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현실이었죠. 아니,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신뢰가 됐습니다. 한 달 후 다른 나라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르웨이가 실사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호주가 도입을 검토했죠.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조선, 우주. 모든 분야에서였죠. 저는 다시 북극으로 갔습니다. 아크스테이션이었죠.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얼음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죠. 옆엔 캐나다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승조원이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극지의 냉혹함을요. 그리고 신뢰의 무게를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저도 배웠습니다. 뭘요? 철학을 품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단단하게. 한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더 안전한 바다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수함 옆에 섰습니다. 검은 선체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바다와 하나 된 듯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 척의 배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편견을 깼고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32년 전 제가 처음 해군에 입대했을 때 쓴 글이었죠.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함께 서는 것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바다는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기술과 기술이, 사람과 사람이. 저는 손을 배에 댔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죠. 오로라가 피어올랐습니다. 녹색빛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북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가 미래를 만들 겁니다.